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자유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 관성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엄청 심장이 떨려요.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심장이 뛰는 걸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냥 함께 자유님의 발표를 즐기고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제가 2년 동안 공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의식의 근원으로 익힘입니다. 네, 먼저 순서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보다 마음 공부의 계기에 대해서 그리고 2년 동안 미네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개인적 주체 발견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별칭은 백랑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백랑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백자가 맛백자입니다. 예, 우두머리 일가를 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랑자는 밝을 랑자. 그래서 맑고 밝게 환하게 비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제 주변을 밝고 맑고 환하게 비추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트레킹 도중에 제가 일정 구간을 걸어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양쪽에 원숭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가로지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멀리 황량하고 척박한 전경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덧 네팔 민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가에 어떤 여인의 눈동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눈동자가 깊고 아주 크고 아주 호수 같았어요. 근데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제가 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이렇게 강렬하고 아주 잊지 못할 그런 큰 경험에 대해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제가 마음 공부하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2006년도 12월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였는데 2007년도 1월에 제가 마음수련원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렇게 텅 비었고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는데 그때 느낌은 지복감, 뭔가 평온함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 공부 끝이구나. 난 이제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려고 이걸 느끼려고 진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비개인적 주체 발견 모임을 하면서 이거 느낌 또한 대상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개인적 주체 발견 과정은요 2년 동안 제가 이제 미네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5인회를 했고요. 이어서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 1차 그리고 그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 중에 비개인 주체 감지 집중 수련을 함양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때 또 2번을 참여했고요. 또 그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 2차에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슴이 떨리는 거 어디 가서나 저는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강의 시작 전에는 떨려요. 그리고 강의 시작 후 한 5분 지나면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근데 제가 이게 참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개인 주체 발견을 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도 이게 여전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원리님께 신청해서 관성 다루기를 하였습니다. 오인회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줌으로 원리님 안내로 하였습니다. 오인회를 하면서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원리님께서 눈은 모든 걸 보지만 눈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눈의 대상입니다. 나의 모든 느낌이 대상이고 그 대상은 눈이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올라올 때 이게 화가 난가? 또 다 올라와서 뚜껑이 열리고 나서 조금 있다 이 화가 난가? 또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 의심하는 마음이 난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막 웃다가 가서 이 기분 좋음이 난가? 삶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느낌과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 질문만 하면 이 느낌과 생각이 대상으로 느껴지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자동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관성적인 감정은 질문마저 놓치게 했습니다. 그 어린이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남편하고 대화할 때 미리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그 질문을 하라. 그랬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은 22년 6월에 이하님 안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삶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약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을 계속 놓치고 살고 있었는데요. 불특정 시간에 이하님께서 지금, 딱 지금이라는 문자를 카톡으로 주십니다. 그럼 그 문자를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문자로 인해서 이제 자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느낌, 생각, 감정이라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경험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차 비개인 주체 모임 중간에 함양에서 집중적으로 감지하는 연습을 이제 신청을 하라 해서 제가 2박 3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님께서 그때는 원리님과 나무님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리님이 나무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백랑은 경험은 잘하는데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론이 좀 부족하니까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경험은 사실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하는데 그 잘하는 이유가 가만히 제가 뭔가 보면 그냥 믿어요. 그냥 안내하시는 분이 파수를 매주 쓰라고 해도 저는 파수를 매주 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제가 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리님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하면 일이 이렇게 딱 짚어가 났어요. 예. 그래서 마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구조는 항상 대상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다. 예. 대상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을 보고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 나와 대상이라는 구조에서 나의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입되면 주체로 삼고 그로 인해서 주체감이 형성되고 태어나면서 늘상 있어온 존재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개인적 주체, 존재감, 투명한 의식 있음을 아는 투명한 의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비개인 주체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린이께서 오인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냥 어렵다로 나타났었는데 이때 이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22년 9월에 제가 이제 하와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스노클링을 하다가 안경에 물이 찼어요. 물이 찼는데 마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 안경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꼽았는데 그 순간 제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 먹고 나와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아참 여기 한국 아니지. 미국이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 나온 순간 이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하늘로 한 90%가 가 있고 제 몸의 10%가 주의가 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국 아니지,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지, help me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물을 한번 먹고 올라오면 하늘이 보이고 요트가 보이고 주변에 자연 경관이 보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살려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외국인 남자분이 막 허우적대는 걸 저를 돌려가지고 목을 탁 잡고서 이렇게 헤엄쳐서 가서 구조해 주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의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내 의식은 무한하구나. 그리고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체험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제가 함양에 또 2차 비개인 주체 감지 집중 수련을 이번에는 4박 5일 또 어린님과 우리 나무님 안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나무님께서 오디관 앞에 잔디 있잖아요. 잔디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발을 벗으래요. 그래서 제가 맨발을 벗고 두 발을 딱 디딘 순간 딴 때와 다르게 땅과의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오른발을 이렇게 디디니까 왼발에 이렇게 힘이 딱 실리는 거예요. 그 순간 혹시 이 왼발이 나라고 생각하나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서 이렇게 디딘 순간 이 오른발과 왼발이 거리가 확 느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드는 순간 오른발이 더 공고하게 이렇게 땅에 탁 붙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발이 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발이 난데 역시 그냥 땅에서 그냥 땅은 변함없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오른발과 왼발 나와 대상에 따라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좀 보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이게 보지 않아가지고 하니까 제가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한 거니까 생생하니까요. 예. 두 번째는 우리 또 나무님께서 오디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디관 아시죠? 부엌이에요. 부엌에 들어가셔서 A4 용지에다가 가운데에 한 면에만 금을 그어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그때 저는 뭐가 떠올렸냐면 깨어있기 첫째 날 첫 시간에 어린이께서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채진 거는 금이 안 그어진 그 면은 무극이고 금이 그어진 면은 태극이고 음양의 원으로 저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저에게 그냥 이게 하나였잖아요.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어서 나무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저 작은 수도 보이시죠 선생님들? 수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수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또 뭐가 보이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뭐가 보이나요? 저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뭐가 보이나요? 하는 순간 이 수도와 나무 사이의 공간, 저 공간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완전히 제 몸으로 완전 저를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저한테 확 다가오는 순간 제가 공간하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전체 공간 안에서 파고라, 나무, 수도, 저 까치지, 저까지 제 몸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순간에.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아주 찰나적으로 약간 멍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제가 나무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허탈함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님께서 눈치채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눈치채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결코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리님이 말씀하신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서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동쪽을 보고 있었네. 그러면서도 내가 동쪽이 어딘가 하고 자꾸 묻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거다. 마지막 남은 것은 너무 분명해서 모를 수가 없다. 라는 어린이 말씀이 떠오르며 그렇구나. 내가 기억이 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동쪽을 보고 있었는데 동쪽이 어디냐고 찾아 헤맸구나. 2차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은 23년 4월 달에 하게 됐는데요. 혜연님께서 안내를 맡아주셨습니다. 가끔 혜연님께서는 제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글과 어린님의 글과 어린님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만 챘던 비개인 주체의 배경에서 이게 다 마음의 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구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가 좀 더 선명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비개인 주체가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대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들을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의 근원은 늘 다른 무언가를 아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알 수도 보고 들을 수도 없다. 라는 원리님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부딪힐 일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대화 중에 일어나는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에는 관성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한다는 그 느낌 또한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의식의 근원, 즉 투명한 거울에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개인 주체 발견 모임 중 평일에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명상을 하였습니다. 혜연님이 호스트로 명상을 열어주시고 아소님이 명상을 진행하셨습니다. 명상하면서 빈자리에 집중된 날에는 오전 내내 마음은 고요하고 행동이 부드러우며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집중되지 않은 날에는 생각이 많았는데 삶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 툭툭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그 내용을 메모하고 나면 다시 빈자리로 들어가는데 메모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 명상하기 전에 필기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 메모가 삶을 가볍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하고자 하면 그냥 빈자리로 들어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관성 다루기는 원리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끔
제 삶은 관성에 따라 살고 있기에 관성 다루기를 하였습니다. 321개의 느낌이나 생각을 뜻하는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단어에 붙은 스토리와 함께 몸의 한 부분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팔하고 다리 빼고 온몸의 모든 부분에 느낌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 원희님의 육성 녹음에 따라, 육성 녹음 멘트에 따라서 몸의 느낌이 감지임을 알고 그 느낌을 허용하고 저항하지 않고 충분히 느낀 후에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몸의 느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 번에 몸에 있는 느낌이 흘러가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2번, 3번, 심지어는 6번을 반복해서야 흘러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이 뭐냐면 그것이 힘든 만큼 또 쉬울 거야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미네사에서 힐링 캐스트를 하는데요. 참가자 모집이 힘들다는 스토리와 함께 목구멍에 여기에 지름 1.5cm의 가벼운 구슬이 걸려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번을 해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더니 흘러갔어요. 그래서 물 마시면서 내가 이런 물 마시는 생각을 하다니 참 내가 참 신기하다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네. 나는 책상 위에 앉아서 그냥 단어만 보고 있을 뿐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단어에 붙은 스토리와 함께 몸에서 그냥 실제로 느낌이 경험되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몸이 과거 경험으로 이루어진 느낌 덩어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나타나는 느낌은 이거를 실제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님께서는 몸의 모든 느낌은 다만 느낌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깨어있기 책 196쪽의 일부가 마음에 끌려서 인용해 봤습니다. 현재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내면의 세상 속의 한 부분과 스스로 동일시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세상 또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근원 의식 위에 떠오른 과거의 흔적들임을 알아채고 그중 일부와 동일시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자유로이 내려놓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지구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볍고 밝고 하나이고 투명함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행동할 때는 생각이 없고 행동만 합니다. 걸어갈 때도 늘 그렇진 않지만요. 걸어갈 때도 우주 전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냥 이 세상에 그 음악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 벅참이 이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저는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모임 첫날 모임님께서 비개인 주체 발견이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